자, 얘들아 91번 써봅시다. 방정식 뭐해?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의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뭐를 봐야 되겠어요? 뭐겠니? 당연히 치환이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애를 뭐로 하면은 얘를 t로 치환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식이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식이 되네. 민수분해하면 t가 뭐이거나 t가 4이거나 또는 t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뭐이거나 4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되고요. 근데 우리는 둘 중 뭘 구해야 되니까 실근의 곱을 구해야 돼. 실근의 곱을. 야, 그러면은 얘를 이제 좌변으로 다 넘겨서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이거나 라는 식을 가지면 되는데 둘 중에 누가 실근을 가집니까? 왼쪽 게 뭐를 가져? 얘가 실근을 가져요. 얘는 d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단 말이야. 얘는 어때? 얘 판별식 계산해보면은 0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는 방정식이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실근의 곱이죠? 실근의 곱 뭐 쓰면 되겠어? 근과대수의 관계 써주면 되겠죠? 끝! 92번 다음 점 4차 방정식 뭐? x 4제곱 마이너스 14x 제곱 플러스 25는 0 무슨 식이에요? 복 2차식이죠? 자, 복 2차식의 풀이 방법은 두 가지 치환 혹은 합정식이 있는데 얘는 치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스타일이 문제죠. 그래서 얘를 x 4제곱 막 플러스 25라고 세팅하고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마이너스 10x제곱이 필요하니까 그 뒤에 마이너스 4x제곱 오면은 14x제곱 되겠죠. 그럼 이게 뭐니까 x제곱 마이너스 5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는요. 그럼 요거의 근을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지. 근의 모식으로. 그쵸? 근의 모식 씁시다. 92번, 94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은 0 이거에 서로 다른 두어보는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래?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일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고라는 문제입니다. 자, 조금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3차식이죠? 질문 누가 하셨어요? 3차식이죠? 네. 3차식 풀려면 뭐 해야 돼요? 조립주법 풀어야 되죠? 근데 그 조립주법을 대입하려면 근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근을 얻는 아이디어가 뭐라 그랬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식을요 우리 조립제법 쓰려면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 근데 왜 못 찾냐면 A라는 미지수가 있어서 못 찾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은 미지수 A가 있으니까 A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A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했잖아. 맞아? 어차피 얘가 0 되려면 A도 전부 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A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 조립집 해야 되는 게 쉽게 나온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얘는 심지어 제곱도 있네.
야 봐봐. a 제곱을 볼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x 마이너스 여기서 1 a 제곱이잖아. 야 얘가 0이 되어야 해. x에다 뭘 대입해야겠니?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얘 가지고 조리집법을 쓸 건데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자 이거 전개할게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바로 먹힌 거예요. 여기다가 뭘 대입해? 여기다가 x를 1 대입할 겁니다. 조리집법. 그럼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a제곱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1 0. 완전 깔끔하게 나왔죠?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맞습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에 두 개의 허근을 뭐라 했냐면 알파랑 베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라고 했어. 뭐가 생각나야 돼? 근계관이 생각이 나야 하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뭔데? 알파랑 베타는 요 뒤에 2차 방정식이 해요.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인데 얘가 8이래. a는 얼마? 4. 알파 베타는 근각의 수학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1이죠? 그게 얼마? 17.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92번이었고요 9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야? 95번? 야 이거는 식만 세워볼게요. 이거 질문하신 분 혹시 식 세우셨어요? 이거 질문 누가 하셨죠? 식 세웠어요? 식 세웠는데 못 풀었어? 여기가 얼마씩 뺐냐면 20, 10에서 x씩 뺐대요. 그쵸? 이 모양의 내 뒤통수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내서 점선을 따라서 접어서 만든 상자의 부피가 96이에요. 가로가 얼마야? 20에서 x 두 개 빼야 돼요. 20 마이너스 2x. 세로는 얼마냐면요. 10에서 마찬가지로 x 두 개 빼야 돼요. 10 마이너스 2x. 그리고 높이는 x. 이걸 했더니 뭐가 되어야 한대요? 이게 96이 되어야 한대. 야 그럼 양변 4로 쳐낼게요. 왜냐면 여기에서 10-x 나오고요. 여기서 5-x 이렇게 나오고요. x 나오고 얘 4로 나누면 얼마 나와? 24가 되죠. 그쵸? 딱 봐도 뭐가 다 보이지 않아? 여기까지 씩 세워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적당히 심지어 해가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적당히 대입해도 돼요. 그냥. 되는 거 뭐고요? 4 그쵸. 4 대입하면 어때? 6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어때요? 24가 되죠? 그냥 이렇게 찾아주시면 땡깁니다. 이 4를 어차피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얘 3차식이잖아. 그치? 그리고 3차식 풀려면 뭐 해야 돼? 조리집법 써야 한단 말이야. 그때 어차피 4를 찾아야 해요. 그쵸? 그리고 그 찾는 4가 자연수 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96번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돼요. 세근의 알파 베타랑 감마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의 값은 이런 문제입니다.
야 이거 내가 그냥 진짜 날먹할 수 있는 문제라 그랬는데 이거 푼 사람 등급 어떻게 풀었어? 저 전개해가지고 전개요? 코스는 전개해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냐 이게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 전개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어차피 공통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얘는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죠. 그쵸? 여기까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거 다 전개해서 이걸 그냥 전개했다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알파 마이너스 아이고 야 너무 힘들게 풀었어. 시원하. 왜냐면 이거 전개하는 것보다 이거 전개하는 게 쉬워요. 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현역으로 가시면요 현역 가시면 이것도 곱셈 공식으로 외워야 하거든요. 이거 저걸 외우라고 네, 이것도 외워야 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고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외울 필요 없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고일 가면 저거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전개? 이거 전개할 거야? 혹시 다르게 푼 사람?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냥 전개하는 거지 야 내가 수업 시간에 꿀팁 많이 주잖아. 인간 야 내가 이거를 fx라고 해보자.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네. 아이씨 나머지는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봐봐 이거 한 36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fx라고 했어. fx의 해가 뭐야?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이 fx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죠. 그쵸? 네 자 여기다가 뭘 하면 얘가 될까? 마이너스 2 에 이거 그냥 f 마이너스 2야. 아 여기다 마이너스 2 하면 끝나는 거야. 5가 아니 그런데? 처음 들어? 네 아이 뭘 처음 들어? 이런 당 나오냐 불렀었지 진짜 나오네 와 아니 야뭐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해 왜? 잘 들어 앞으로 잘 쓸게요 그래 좀 써먹어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어차피 이래도 뭐 목요일 까먹을 텐데 5번만 더 알려주시면 알겠어. 한 번 더 알려줄게. 자 97번 3차 방정식 뭐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는 0의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두 근의 비가 뭐해? 1대 1에 그럴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두 근의 비가 1대 1에 그치? 그러면 근들을 내가 하나를 알파라고 놨어. 다른 하나는 뭐 해야 될까? 다른 하나는 2알파가 될 거야. 그 다른 하나 모르죠? 다른 하나를 베타라고 놓읍시다. 그럼 세 근 나왔고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0x라는 방정식이잖아. 뭐 하고 싶어? 네? 뭐 쓰고 싶어? 세 근 나왔으니까. 근각 있어야 그렇게 쓰고 싶지. 근각 있어. 그죠? 자, 세 근의 합 다 더하면 얼마야? 3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그게 이 3차 방정식에서는 뭐죠? 3이고요. 두 개씩 곱한 거 뭐야?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알파 제곱, 이렇게 요새 곱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2알파 베타. 이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0이야. 그쵸? 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우리 뭐 연립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봐봐. 이거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베타잖아. 그치? 얘가 마이너스 10이거든. 근데 너도 연립방정식 배웠잖아. 어차피 3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랑 요거 연립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1차식을 베타를 어떻게 바꿔?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3으로 바꿔서 집어넣자고. 어떻게 돼요?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그리고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3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요? 마이너스 7알파 제곱 플러스 9알파 자변으로 넘기자. 플러스 10은 0.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요 7알파 제곱 마이너스 9알파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거 인수분은 어떻게 되니? 알파 마이너스 2 7알파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1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그쵸? 그러면은 알파가 뭐 또는 알파가 2밖에 될 수가 없겠네. 왜? 문제에서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정수회를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알파가 정수회가 되기 때문에 알파가 2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베타도 구할 수 있겠죠. 알파가 2라면 베타는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그리고 이제 K값 구할 수 있겠지. 왜? K는 세근을 어떻게 한 거야? 곱한 거죠.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뭐냐면 2배의 알파 제곱 베타란 말이야. 그러면 알파 베타 대입해서 K 구합시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시원시원하시. 응? 목이 많이 아팠어요. 물 마셔요. 육회물. 근데 맨날 먹어요. 야. 아니 이거 연장성 때문이야 솔직히. 그러면은 쌤도 따세요. 쌤 그거 따지세요. 아 이거 왜 하시는 거지? 따지세요. 그막 선생님 막 문제 생겨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안 썼어요. 정색하면 죽었어. 죽었어. 오. 수시로 갔었어. 진짜. 시트 목이 원장팀 누구였는데? 야 이것도 아주 날먹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요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뭐 볼 거야? 잘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야? 똑같아. 방금 문제랑 2야. 그래서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겠어? 2 마이너스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는 2 마이너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는 2 마이너스 베타겠죠. 자 이거 푼 사람 어떻게 풀었어 시원아? 또 정리했어. 약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야 저렇게 하는데? 예? 아 거의 끝났는데 그냥 또 감이 하네. 왜 나만 고생했지?
원래는요 정석적인 방법은 이제 E 마이너스 캄마 E 마이너스 알파 E 마이너스 베타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 이거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해야 돼. 세근의 합은 뭐? E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E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E 마이너스 베타 하면은 6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혹시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이렇게 푸셨어요? 다르게 푸신 분? 저렇게 하는 거 없어요? 아이 정석 방법은 알아야지. 저요. 어? 저요. 어떻게 했어요? 저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뭘 대입해요?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시연아 너 숙제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겠다. 그런 식으로 문제 풀었으면 얘들아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이거 fx야. 46번째 설명합니다. fx는 0의 근이 뭐라고? 알파 베타 감마야. 맞아? 네. 그러면 이 f라는 식은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야 성립하는 식이야?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야 돼. 아. 이가 왜 나와? 아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뭐 해주고 싶냐면 f 땡땡 0의 근이 누가 되게 해주고 싶냐면 E 마이너스 알파, E 마이너스 베타, E 마이너스 감마가 되게 해주고 싶어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응? 2요? 이 안에 어떤 식을 넣을 건데 여기다가 E 마이너스 알파라는 애를 대입했을 때 알파가 나오게 해야 된다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다 해줘야 돼. E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여야 되겠구나. 맞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끼워 맞추기 뭐냐면 내가 아까 말한 포인트가 뭔지 기억나? 이 가로 안의 식은 가로 안에 누가 들어가야 성립하는 식이라고? 괄호 안에 알파라는 애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뭐를 집어넣어서 E 마이너스 알파라는 애를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괄호 안에 알파가 남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떤 식을 세워줘야 되겠어? 이런 식을 세우는 거예요. 왜? 여기에다가 x에다가 E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봐. 이 식에다가. 그럼 어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x가 아닌가? 플러스 2 마이너스 x. 그렇게 돼야 되군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외우라 그런 거야? 자, 요 식에다가 E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봐. 그럼 어때? E 마이너스 알파.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알파가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면 f E 마이너스 x는 0이라는 식의 세 근이 E 마이너스 알파, E 마이너스 베타, E 마이너스 감마가 된단 말이야. 납득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f2-x라는 애를 구해주면 돼. f2-x라는 애는요 x 대신에 2-x를 대입하는 거죠. 뭐냐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만 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떡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계산하는 거 귀찮잖아. 그럼 언제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어. 자, 이렇게 날로 먹을 수 있는 문제는 좀 날로 갑시다. 그쵸? 자, 700번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할 때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의 제곱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일단은 뭐 해야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오메가 나오면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인수분해해서 첫 번째 인수분해해서 오메가 그 분식 인수분해는 뭐가 됩니까? 오메가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잖아. 오메가는 누구의 근이야? 요 2차식의 근이죠? 오메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인수분해한 다음에 두 가지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 이 A.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리고 여기다가도 대입을 해야 되죠? 오메가 세제곱은 1. 두 번째는 뭐야? 오메가 바 그거 뭐야? 바를 어디다 써? 근거계수 관계에서 쓰죠. 첫 번째는 대입, 두 번째는 근계관 하라고 했잖아. 맞아? 근거계수 관계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바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자 보는 거야.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자, 여기서는 살짝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봐봐.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네요.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 오메가라고 했으면 다른 하나의 근 뭐야? 오메가 바죠. 오메가 바도 여기 대입하면은 누구도 성립해야 되냐면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여기 성립해야 돼. 맞아? 내가 이거 왜 썼을까? 너네가 이제 이 식을 변형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변형해야 제일 쉬울지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답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변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 생각에 제일 쉬운 방법은요 1 플러스 오메가 나와 있지. 뭘로 바꿔줄까? 오메가 제곱 뭐라고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왜?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만 넘기면 되잖아. 그렇지? 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당연히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식은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면은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겠네요. 그죠? 아,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통분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는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의 제곱을 곱할 거니까 오메가 바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분자는 크로스 할 거잖아. 오메가 바의 4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 네.
세제곱이 아니라 얼마나 해줘? 4제곱. 근데 얘 뭔데? 1? 1. 오메가 바가 1이잖아. 오메가 파의 4제곱 얼마야? 뭐랑 같아? 오메가 바? 그쵸.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당연히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어야 해요. 그쵸? 그럼 얘는 오메가 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오메가. 야, 그럼 오메가 바랑 오메가는 더했네? 아이 마이너스 1.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그 답이 뭐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너네 그냥 이 상태에서 통분해서 해도 돼요.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시계를 왜 봐? 뭐라고 했는 거야? 수업에 집중하자. 시계를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어요. 상관도 없어요. 상관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 보내서 쇼핑하고. 그렇죠. 시간을 보자고 쇼핑에 집중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백화점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시계가 없으면 너네가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핸드폰 키겠죠 지금. 핸드폰을 키면 핸드폰 없애버려야지. 연나쌤이 저한테 시계 바꿔 맞고 날라오시면 되는데. 연나쌤이 저한테 시계 바꿔 제 앞으로 날라오시면 되는데. 시계 봤다고 뭐라 그랬어요? 제 앞으로 날라오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날라가죠? 핸드폰 배경화면 저는 이만 내놓으라고. 자, 얘를 만족시키는 음의 형사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같습니다는 소리입니다. 질문 누가 하셨죠? 이거 2번. 질문하신 분 이거. 아니 왜 안 나와? 무슨 사람? 예? 수업 안 한다? 뭐야? 넘어가요. 안 나오면. 4번.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x 플러스 2k는 0이랑 x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x 플러스 4k는 0. 이 공통근을 가질 때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근양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공통근을 가진대요. 그럼 공통근을 뭘로 넣어야 될까요? 공통근을 알파라고 한번 넣어볼게. 그럼 알파는 두 방정식의 근이니까 둘 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다. 그치?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k는 0. 알파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4k가 0. 야, 이렇게씩 세웠어요. 너네 당연하겠지만 뭐 해주고 싶어? 연립해주고 싶죠? 어떻게 할까요?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빼볼게요. 알파 날아가고, 야,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서 3k 플러스 2 빼주면 어때? 2K 2k 알파 남고요. 2k에서 4k 빼주니까 얼마? 마이너스 2k가 0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얘를 2k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것은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되니까 k가 뭐거나 k가 0이거나 또는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알파가 1이거나가 되어야 하겠네요. 그죠? 야, 그래서 둘 중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세워볼게요. 야, k가 만약에 0이라면 k가 0이라면 어때요? 친구야, k가 0에 무슨 일이 벌어져?
0이라면요 이거를 두 방정식에 모두 다 대입을 해볼 건데 위의 방정식은 뭐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되고 밑에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되죠. 두 식이 어때? 똑같아져.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두 식은 서로 다른 식이라고 그랬어. k가 0이면 되겠어요? k가 0이면 안 되겠죠. 아 그러니까 알파가 1이어야 하네요. 그럼 알파가 1이라는 얘기는 알파를 뭐 위의 식에다가 대입해볼까? 1 마이너스 k 플러스 2 플러스 2k가 0이니까 k가 얼마 나오는 거야? k가 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알파 k 다 구했으니까 너네는 k 대입해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구해주면 되겠네요. 나머지 근의 합 그쵸? 4번 그 다음에 6, 7, 8, 9, 10을 다 풀면 되나요? 네. 그럽시다. 6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얘를 만족시키는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 근데 해주지 않았어? 네. 안 했어? 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얘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죠.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려면 뭐 하라 그랬어?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인수분해를 해주라 그랬어. 근데 그 인수분해를 조금은 억지로라도 해줘야 한다 그랬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포커스를 여기다가 한번 맞춰볼게. 내가 이거 노란색 2개 묶어볼게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게 할게요. 저번 시간에 안 풀었니? 이거 y로 묶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y로 묶어볼게요. 누가 나와요? x 여기서 마이너스 x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의 포인트는 인수분해를 해주는데 조금 억지로 해줘라 그래서 억지로 그쵸? 얘는 원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인수분해가 되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뭐를 인수로 가지? 이 뒤에서 x-2를 인수로 갖도록 뭐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항을 조절해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얘는 뭐 좀 어렵었죠. 그럼 봐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근데 이 친구가 너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x-2를 인수로 가져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얘를 봤을 때 지금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앞에 뭐가 붙어야 됐어요? x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억지로. 왜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2 요거는요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3 이 마이너스 3은 5에서 넘겼어요. 왜 어떻게 되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y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죠. 자 이렇게 왜 억지로 인수분해를 했냐 x, y가 정수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x-2도 정수일 거고요.
x-y도 정수일 거야. 그러면 정수랑 정수랑 곱해서 3이 돼야 돼. 어떤 경우가 있었겠어?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총 4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4가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다 세워보시고 이 중에서 빈대 조건에 알맞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뭘 찾으래? xy의 최대값을 찾으래. 그렇죠? 706번 707번 이번에는 뭐냐면 실수예요. 실수. 여기서 실수. 자, 이번에는 실수 조건 나왔거든요.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에서 실수 조건은 뭐를 활용해야 할까요? 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어떤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돼? 완전 제곱식 활용하라고 했죠? 또는 판별식. 완전 제곱식이나 판별식을 활용을 하라 그랬어.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봐봐. 이거 너네가 어떻게씩 조작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판별식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야. 자, 어떻게 판별식을 활용할 거냐? 여기서 얘를 우리가 x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그럼 어때? x제곱 마이너스 이거는요 2로 묶을까? 2로 묶으면 y 마이너스 1 x 얘랑 얘까지 묶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나머지는 2y 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야,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x가 뭐여야 돼? x가 실수여야 하거든요. x가 실수. 그럼 이 방정식에서 실근이 x니까 x가 실수여야 하면은 판별식이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해요. 그쵸? x가 실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d를 보는 거예요. 판별식. 뭐야? y-1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 얘가 어때야만 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한다.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시면요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 양변에 적당히 마이너스를 곱하면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근데 이 식이 어떤 식이야? y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야, 얘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인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우리 실수의 제곱은 얘도 어차피 실수란 말이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그냥 괄호 안에 있는 y 플러스 1이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y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y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너네는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여기다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뭐 되나?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요 저 식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0이 되거든요. 완전 제곱식이네. x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네. x는 얼마? 마이너스 2여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8 4차 방정식 뭐 x세제곱 플러스 a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내근이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래. 근데 뭐 이렇게 귀찮게 뭐 a, b분의 알파 베타를 구하시라는 문제냐. 자 근이 뭐 설마해? 야 4차 방정식인데요. 어서오세요. 4차 방정식인데 요거의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래. 바로 너네 뭐가 생각나야 돼? 뭐가 생각나야 돼요? 4차 방정식인데 근 두 개가 1이랑 마이너스 1 나왔잖아. 뭐 해주고 싶어? 대입도 나쁘진 않은데 대입보다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근데 어차피 뭐를 해야 되겠어? 그들 얘 풀려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 4차식 풀 때 뭐 써요? 조립특법. 왜 합차요? 조립특법 쓰셔야죠. 맞아? 누구랑 누구로? 1이랑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1 a 마이너스 7 1 b 해서 처음에 뭘로 조립특법을 하냐면 1로 조립특법을 합시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b 마이너스 5 이렇게 조립특법을 했어요. 근데 야 근이 1이잖아. 1 넣어서 조립특법 하면은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돼?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5가 뭐다? 0이다. 이거는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로 한 번 했으니까 또 누구로도 할 거냐면 마이너스 1로도 할 거예요. 마이너스 1로 조립특법을 합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도 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조립특법을 해도 나머지 뭐여야 돼? 0이어야죠. 그러면은 여기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b가 얼마? 6이라는 게 나오네. 두 개 연립하면은. 그쵸? 자, 그리고 또한 이 식은요 x 4제곱 인수분해가 1이랑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x 마이너스 1 하나는 x 플러스 1 나머지가 얘잖아요 몫이.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임을 알 수 있겠다. 너네 20도 인수분해가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 구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쵸?
다음에 3장 하신 거 x 세제곱 마이너스 2kx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k는 얘가 중분을 가진대. 이때 양수 k가 수가 없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조리제법을 하고 싶어. 근데 어때? K제곱. 자, 조리제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근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얘를 그러면 보면은 미지수 K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이거 K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일단 여기는요, 보니까 이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K 제곱 X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랑 여기에 K가 있는데 마이너스 2K로 묶었을 때 X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맞습니까? 이거 너네가 조금 찾기 힘들 수 있는데 지금 X에다가 누군가를 대입해서 이거 연결되는 애 있어요? K만 따로 정리했을 때 여기서만 대입을 해서 연결되는 애가 없거든요. 조금 특이 케이스예요. 그러면 너네 여기다가 혹시 뭘 대입해야 될 것 같아? 혹시 보이는 거 있어? 이게 얘가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해서 안 됐잖아요. 왜 안 되냐면은 근이 상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하면은 뭐 얘가 0되는 1, 2, 3 이런 애들 대입을 했잖아. 근데 지금은 여기다가 K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대입해서 되는 게 없죠. 왜 그러냐면 근이 상수가 아닌 거야. 그 얘기는 뭐야? 근이 뭐란 얘기일까요? 상수가 아니면 뭐겠어? 실수? 상수가 상수의 반대가 뭐야? 미지수? 미지수, 변수, 미지수인 거예요. 납득가요? 너네가 여기서 이런 문제 좀 솔직히 좀 찾기 힘들 수 있는데 x에다가 뭐를 대입을 해야 되냐면 x에다가 뭐 k, 마이너스 k, 뭐 2k 이런 애들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조금 까다로운 유형이죠. 근이 지금 정리했을 때 K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안 돼요. 그 얘기는 근이 상수항이 아니라는 얘기고 근이 미지수 변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뭘 대입해 볼 거냐면 문자 K잖아요. K, 마이너스 K, 2K 이런 애들을 대입해 봐야 돼. 그래서 좀 까다로운 애들입니다. 이 중에서 뭐 되는 거 있어? X에다가 제가 K 한번 대입해. 어때? K세제곱 마이너스 2K 세제곱 플러스 K 세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하니까 어때? 0 되잖아, 그렇지? 조금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요거는 질문이 나올 만했네요. 1 그러면 이제 K로 조립법을 할 건데 1 마이너스 2K K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K 이거를 뭘로? K로 인수분해 할게요.
K 제곱 마이너스 2K. 그냥 그대로 내려야 되죠. 1 K 마이너스 K 제곱 2K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이 뭘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머지 식이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하기 좀 힘들만 하죠. 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뭐를 가진대요? 얘가 중근을 가져야 한대요. 중근을 가져야 하는 양수케이 도식.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왼쪽 방정식에서 얘가 당연히 x-k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을 x는 k라는 근을 가져야 해요. 그죠? 시우야 어딨어? 폈어요? 어디를 펼쳐놓고 있는 거니? 네? 밀린 대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뭐 구에서 문제를 풀던가 자고 계시지 마시고요. 자 왼쪽 식에서 x는 k라는 실근을 일단 하나를 가지죠. 그러면 너네가 얘가 지금 중근을 가지려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 뭘까요? x가 k 그쵸. 이 오른쪽 방정식에서 x는 k를 근으로 갖는 경우예요. 혹은 두 번째는요. 이 방정식 자체가 뭐를 갖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럼 얘가 중근 가지려면 어때야 돼? D가 0이어야 하겠죠. 요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 맞는 거 양수 K 한번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10번 연립방정식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는 2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1 요거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 최대값을 구하셔라는데 얘들아 이거 무슨 식이라고 그랬지 기억나는 사람? x랑 y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다. 대칭식. 대칭식을 푸는 아이디어는 뭐가 있었죠? 그쵸 뭐를? x 플러스 y를 알파로 치환하고 x, y를 베타로 치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야 그럼 봐봐. 위의 식은 어떤 식이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려면 얘는 곱셈공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얼마야? 알파제곱 마이너스 베타 그죠?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플러스 x 플러스 y 알파는 2 밑에 식은요? 알파제곱에서 얼마만 빼면 되냐면 베타만 빼면 돼요. 그게 얼마다? 1이다. 야 이것도 질문이 나올만 하네요. 어떻게 되냐면 연립을 아니 이제 식을 치환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2차식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2차식 인수분해 할 때는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 2차식 연립방정식 풀 때는 1차식을 만들어야 한다겠죠. 그 1차식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 인수분해. 근데 얘 인수분해도 돼?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었거든요. 뭐예요? 기억나요? 소거. 그렇죠. 즉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거를 뭐 해서 종이 연립해서 1차식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연립방정식 풀려면 무조건 1차식이 필요하잖아. 근데 둘 다 2차식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문제를 못 풀고요. 연립해서 뭐를 만들자? 연립해서 1차식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야 그럼 봐봐. 얘 1번식이고요. 얘 2번식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하면 1차식 나오겠어? 빼면 되겠죠? 그냥 빼면은 알파 제곱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볼게요. 좌변은 뭐가 나와? 좌변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우변은 1. 아 그럼 이제 알파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예요? 베타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1차식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 1차식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할까요? 밑에 식에다가 2번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요 베타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베타가 1이다. 이게 전개하시면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베타가 이제 인수분해되니까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이 0이니까 베타가 뭐이구나 0이거나 또는 베타가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해요. 자 그럼 그때 알파는 베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베타가 0이라면 알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면 알파는 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알파 베타가 원래 뭐였냐면 x 플러스 y랑 xy였단 말이에요. 요 얘기는 그럼 이제 이거부터 쓸까요? x 플러스 y가 1이고 xy가 0인 케이스 또는 알파 x 플러스 y가 뭐 0이고 베타 xy가 뭐인 케이스 마이너스 1인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원래 대칭식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x 플러스 y랑 xy가 나왔으니까 근각일수를 쓰는 거죠. 근각일수. 근데 사실은 봐봐. 그냥 눈에 보이시면요. 더해서 1 곱해서 0 되는 거 보이니? 곱해서 0 되면은 둘 중 하나가 0이니까 x가 1이거나 또는 x가 0이거나겠죠. x가 1이면 y가 뭐야 될 거고요? 0. x가 0이면 y가 1이에요. 또 이번에는 더해서 0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풀마 1이죠? 그래서 x가 1이면은 y가 마이너스 1이거든.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y가 뭐예요?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경우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서 문제 조건에 맞는 친구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납득하십니까? 오케이. 그 옆에서 그 방관을 한 거잖아. 그치. 방관이라니 나도 같이 떨어졌는데. 방금 바보. 그 친구의 신체 상태를 잘 살펴보고 그걸 잘 그거면은 걔가 약한 거죠. 약해 빠져가지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부동식이죠? 43번부터 볼까?
공식 요거 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다음 것 같아요. 야 봐봐 이거 그냥 풀어보세요. 이거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요. 얘는 뭐가 나와? x가 3 2a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야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해서 요 모양이 나오려면 x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얘잖아요. x 3분의 3 2보다 크다가 누구여야 될까? 요거여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냥 3분의 3 2a가 뭐여야만 한다.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한다. 이렇게씩 세워주시면 끝입니다. 그렇죠? 연립부등식모 3x 플러스 1 2 곱하기 3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 2x 마이너스 3. 야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마이너스 1과 역분이래요. 그때 a 값 범위를 구하시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신경 쓰셔야겠죠? 자 일단은 두 부등식 연립해서 풀어볼 건데요. 얘 풀면 얼마 나와? x가 뭐보다? 5, 6, 1 1보다 작다 나오고요. 얘 풀면 뭐 나오냐면요 x가 3-a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직선의 두 부등식을 표현을 하면은 이 x가 1보다 작다라는 애는 1 찍고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 얘가 3-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a라는 애를 찍고 오른쪽으로 오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누구라고? 0이랑 마이너스 1. 당연히 0이 여기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3-a라는 애는 적어도 누군가를 찍고 오른쪽으로 올라갈 건데 마이너스 1의 0을 포함해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이 3-a라는 애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범위에 마이너스 2라는 애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는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거는 이 3-a라는 애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다. 그쵸?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부동식에서 강조한 거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9. 경계. 경계값. 맞아요. 얘가 3-a라는 애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되는지 마이너스 2가 되어도 되는지 경계값을 봐야 한다 그랬죠? 자 이문아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돼요. 마이너스 1은 되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2는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될 겁니다. 현재 A의 범위와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3번. 야, 길이가 36cm인 끈의 양 끝을 각각 xcm만큼 자른 후 세 조각의 끝을 세면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라는 겁니다. 전체가 얼마인데? 전체가 36이래요. 그런데 얘를 각각 x만큼 잘랐대요. 여기가 x, 여기가 x. 그럼 가운데는 얼마인 거야? 가운데는 당연히 36-2x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 세 조개
얘네 가지고 이제 삼각형을 만든다 그랬어요. 삼각형을 만든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삼각형의 결정 조건. 얘들아 당연히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1이니까 36-2x라는 애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야? 나머지 두 개를 더해서 어때야 돼? 키워야 돼. 나머지 하나보다 길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두 개 더해서 x랑 x를 더했을 때 36-2x보다 어떻다? 크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A, B, C 이렇게 있을 때 두 개 더해서 A 플러스 B를 더해서 나머지 하나보다 무조건 커야 합니다.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x랑 x를 더해서 36-2x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식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에 94번. 양. 자, 오른쪽 그림은 두 식품 A랑 B를 각각 100g씩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조사해 나타내는 것이다. A, B를 합하여 300g을 섭취하여 열량을 500칼로리 이상, 단백질을 50g 이상 얻으려고 할 때 식품 A의 최소 섭취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쵸? 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 A라는 그 애를 Xg 섭취를 하고요. B라는 애를 Yg 섭취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 표는요. 여러분 이 표를 잘 봐야 돼. 이 표는 A랑 B를 몇 g당 100g당 얻을 수 있는 열량과 단백질을 표현한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야, 그럼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100g을 먹었을 때 열량을 얼마를 얻냐면 150g을 얻잖아요. 그쵸? 그럼 A를 만약에 Xg을 먹으면은 열량을 얼마를 얻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간단해. 얘들아, 그러면 100g으로 바로 가지 말고 1g 먹으면 얼마 생기겠어요? 당연히 100분의 150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Xg을 먹으면 여기다 X 곱해줄 거잖아. 100분의 150X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먼저 이런 논리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랑 B를 합하여 300g을 섭취하여 열량을 500 이상, 단백질을 50 이상 얻으려고 한대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A라는 애를 Xg 먹으면요 전부 다 100으로 나눠줬죠. 100분의 150 X 그리고 B라는 것을 Yg 먹으니까 똑같이 100분의 200 Y 이게 열량에 대한 식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 이상? 열량은 500칼로리 이상. 두
두 번째, 단백질에 대한 식을 세워봅시다. 마찬가지로 A라는 애를 Xg 먹으면 단백질은요 100분의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23X. B라는 음식 상품을 Yg 먹으면 생기는 단백질은요 100분의 13Y. 두개 더해서 단백질은 얼마 이상 먹어야 되는데요? 50g 이상 먹어야 된대요. 50g. 자, 마지막으로 X랑 Y를 합쳐서 얼마를 먹는데? 300g을 먹는데 X 플러스 Y가 얼마? X 플러스 Y가 300. 요거를 전부 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식품 A의 최소 섭취량이니까 X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너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Y를 300-X로 바꿔서 대입합시다. 오케이? 계산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55번 5%의 소금물 200g에 소금을 더 넣어서 얼마 이상 얼마냐 20%에서 24%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구하셔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좀 봐봐. 5%의 소금을 200g에는요 소금 얼마 들어있어요? 얼마 들어있어? 얼마 들어있어요? 소금이요? 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해봐. 그게 소금이 아니잖아. 10g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소금을 넣을 거니까 소금을 Xg을 더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물에는요 자 소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야? 소금이 10 플러스 X가 들어가 있고요. 소금 말고 물은 그러면 소금물은요 당연히 200g에다가 X만큼 늘어나겠죠? 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너네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뭐 하면 되냐면 농도 공식 세워보세요. 농도 공식 뭐야? 소금물의 양분의 200 플러스 X분의 소금의 양 10 플러스 X 곱하기 100. 이게 농도잖아. 근데 그게 누구랑 누구 사이다? 20에서 24 사이다.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2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식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1번. 이동식 뭐해 해가? 절대값 ax-1이 b보다 작다 해가 x가 뭐래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3보다 작대요. 다만 a, b가 어떻다? 야 이거 나 저번 시간에 해주지 않았니 이거? 코멘트만 줬던 것 같은데 그쵸? 이 문제의 핵심이 뭐였어요? 핵심이 뭐였을까요? 성우야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
A, B가 A, B가 0보다 작은 그게 왜?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 했냐면 얘 절대값이잖아요. 절대값은 항상 어때?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해요. 그러면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B가 얘보다 크잖아. B의 부호는 무조건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 돼. 그죠? 그러면은 B의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여야 하는데 AB가 0보다 작아요. 둘이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다르다라는 얘기야. A는 어때야 되냐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거 신경 써주시면 풀기 쉽죠 이제. 자 그러면 절대값 AX-1이 B보다 작다는 얘기야. 이 B는 어차피 상수죠. 그러니까 AX-1이 어떻다? B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B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AX의 범위는 B 플러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B 플러스 1보다 크다. 1 넘겼고요. 여기서 뭐 해주고 싶어요? 너네는 양변을 나누기 A를 해주고 싶어요. 그죠? 여기서 주의할 게 뭐인 거야? A의 부호가 뭐야? 음수잖아. A의 부호가 음수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은 부동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야, 근데 그게 뭐라면 그게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돼. 얘가 뭐야? 마이너스 5. 지금 부동방이 바뀌었어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이게 3인 거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3이고 A분의 B 플러스 1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5구나. 두 개 연립하면 답 나오겠다. 그쵸? 11 16번 부동식 절대값 x-3 플러스 2배의 x 플러스 1이 5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절대값의 정의로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밑에 767이랑 767 같은 거는 그냥 이제 야매로 풀 수 있는 야매라기보다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준 꿀팁으로 풀 수가 있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이 지금 어디 걸려있냐면 x-3이랑 x 플러스 1에 걸려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범위를 누구랑 누구로 범위를 나눠줘야 돼?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1이랑 x-3이 0이 되는 거 3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범위 나누고 3 기준으로 범위 나눴어요. 범위 몇 개 생겼어? 3개 생겼어. 그렇지? 그러면 제가 얘네들을 각각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라고 합시다. 이렇게 다 일일이 해줘야 되죠. 자, 1번 범위는 어때? 1번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예요. 그런데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구죠? 16번 질문하신 분. 시연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절대값 x-3은 어떻게 나와? 음수로 범위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고요. 절대값 x 플러스 1은 어떻게 나와요? 얘도 음수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와야 합니다. 그죠? 야, 그럼 이거 할 줄 알면 풀 수 있지 않아? 어디서 들었어? 어? 아, 그래요? 그럼 둘 다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로에 x 플러스 1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요.
한번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3, 1 넘어가면 4 이렇게 나오죠. x가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얘를 어느 범위에서 구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범위 안에서 구해줘야만 해요. 두 범위의 공통범위 어디야?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공통범위 어디죠? 즉, 첫 번째 범위의 부동식에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 범위 어떻게 생각해요? 2번 범위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하셔야겠죠? 아연아 2번 범위에서는요 얘 절대값 뭘로 나와요? 9. 음수로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쓰고요. 얘는 뭘로 나와? 뭔가 확신이 없는 말투인데요. 맞아요? 2번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x 플러스 1은 당연히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2가로에 x 플러스 1 얘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봐. 뭐 나와요? x가 3 뭐 나와요? 0 5 x가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범위를요 얘 안에서 구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는 범위 안에서 x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거의 공통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공통범위 어디예요? 요만큼이죠? 즉 여기에 해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디? 3번 범위 x가 3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예진아 3번 범위에서는요 얘 절대값 부호 뭘로 나와요? 3번 범위에서는 얘 절대값 부호 양수 얘는 양수 그러면은 x-3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부동식 풀어주시면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어때? 마찬가지로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를 구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 안에서 구해주시면은 이런 범위가 나오죠. 공통범위. 그래서 3번 방정식의 부동식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1번, 2번, 3번 부동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1번, 2번, 3번은 우리가 맨 처음에 경우의 수를 1, 2, 3 나눠서 푸는 거란 말이야. 그 마지막에는 이제 범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합쳐줘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얘랑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전부 다 합쳐줘야 돼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최종적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최종적인 해가 나오겠다. 납득하십니까? 세영아, 납득해요? 푸셨나요?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나오면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애를 기준으로 범위를 꼭꼭 나눠서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속도 왜 없어져요? 어이? 폰을 안 가져왔는데 저도 없는데요. 샷바 하나 빌려주실 분 없어요? 있나요? 빌릴 수 있나요? 오, 이래 없는 거 아니죠? 막 안 나오는 거 주시는 거 아니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7번 요거 절대값 이제 하기 귀찮으니까 야무지게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저번 시간에 절대값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기억 좀 해줘. 근데 나 이거 영상 안 찍은 것 같은데 뭔가 아까 찍었니? 아 찍고 있구나. 얘들아 일단 저기에 지금 루트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루트 안의 식을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x-1의 제곱의 루트예요. 그럼 제곱의 루트는 뭐랑 똑같아? 절대값이랑 똑같아. 결국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1이 4보다 작다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요거는 얘랑 다르게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거리죠, 그쵸? 그래서 절대값 x-2는 어디까지의 거리야? 2까지의 거리란 말이야. 얘는요, x-1은요 1까지의 거리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수직선에 1 찍고 2 찍고 1까지의 거리와 2까지의 거리를 더해서 4보다 작아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납득가요?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 먼저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절대값 x-2 플러스 절대값 x-1이 4가 되는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거리가 정확히 4가 되는 애 어디 있을까? 한 요 정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있지 않을까? 내가 얘를 만약에 a라고 하면요 요만큼 거리 얼마야? 거리 a-2 1까지의 거리 얼마야? a-1 그럼 두 개 더해서 뭐가 되게? 거기서 4가 되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a가 얼마야?
2분의 7이 나오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2분의 7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얼마일까? 똑같은 논리로. 얼마일 것 같아? 이거 계산 안 해봐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왜? 왜일까?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지 않을까요? 납득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구해보세요. 구해보셔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찍은 2분의 7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확히 거리가 4인 지점이에요. 거리의 합이.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리의 합이 4보다 작아져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7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니? 왼쪽으로 가야 되겠니? 거리가 가까워지려면 당연히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어때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답이 뭐가 되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7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야.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뭐 범위를 나눠서 보실 필요도 없는 문제인 거예요.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너네가 아마 이것도 나중 가시면은 그냥 이렇게 눈만 보고도 그냥 보기만 해도 오른쪽에는 2분의 7,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768번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절대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풀으래요. 근데 봐봐. 아까랑 똑같이 이거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에요. 얘는 절대값 하나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가 x 마이너스 2.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큰 절대값에 이 가로 안에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 있든지 간에 큰 절대값에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5보다는 크고 나왔고요.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나왔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봐봐. 얘도 절대값이고 얘도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얘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부분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야, 그러면 아까 문제랑 똑같아졌죠? 알목 한번 해볼까? 얘는 근데 우리 직관적으로 절대값 x 플러스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와의 거리고요. 얘는 2와의 거리거든요. 어느 점을 찍어서 두 점 사이 거리 합이 4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게 뭔지 알아? 이 4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주 그냥 졸려 그냥 아주 죽음했어. 어? 죽음했어. 아이씨 야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이만큼이 정확히 4야 맞죠? 그럼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다시 4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어디 있을 수밖에 없겠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납득가요 이 논리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잖아? 3 이런 데 있잖아? 이만큼 거리만 해도 벌써 뭐야? 5야 4를 넘어가 버려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봐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나왔고 2보다 작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값이 거리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이런 문제 정말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납득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이요? 네. 자, 그럼 2차 부동식 설명드릴게요. 2차 부동식은 뭐냐면요. 당연하겠지만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0보다 크다 2차식이 뭐 0보다 크다 작다 이거를 2차 부동식이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식 단원이지만 우리는 부동식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얘를 누구랑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죠. 2차 함수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는 것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에다가 y 대신에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y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죠? 야 근데 내가 이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y는 0이라는 직선이 어떤 직선이야? x축이야. 그치? 근데 좌표 평면상에서 y값을 위아래로 봐야 돼요. 그죠? y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축보다 어떻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y가 0보다 크다라는 게 x축 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났죠? 왜?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동식을 풀고 싶어요. 그러면 누굴 보면 되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어떤 부분을 찾아라? x축 윗부분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논리면 끝나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하나만 더 해보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0보다 작다는 뭐겠어? 같은 논리죠? y가 0보다 작아야 돼요. x축 어느 부분? 무슨 부분? 아래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끝이야. 다 했어. 오늘 할 거 다 했어. 이제 뭐 할 거냐면요. 2차 부동식의 케이스들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부동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죠.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크다 작다. 크다 작다 말고 뭐도 있을 수 있을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뭐 4개로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각각의 케이스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크게 이런 식으로 12개로 나누죠. 우리가 여기서 부등식을 풀려면 뭐를 볼 거라 그랬죠? 함수를 볼 거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함수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줄 건데요.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함수와 그러면 x축과의 관계는 뭐가 있어요? 이차함수와 x축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죠? 2개, 2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1개, 1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뭐야? 힘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정식의 판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뭐 대충 a는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x축과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판별식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예 안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네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 판별식이야.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어떨 때? 0보다 클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어떨 때? D가 0일 때. 안 만나면 판별식이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를 볼 때도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구해서 판별식을 봐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해를 구해보실 건데요. D가 0보다 크면 실근이 몇 개야? 2개, 요거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요거 하나를 베타라고 하고 D가 0이면 실근이 몇 개? 6개, 한 개인데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부분은요. 잘 봐봐. 얘 0보다 크니까 x축의 어떤 부분을 구해줘야 돼요? 윗부분 구해줘야 돼요. 그렇죠?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야. x축 윗부분. 그럼 이 부분의 값을 구하려면 베타 알파보다는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가면 돼. 저는 어느 쪽일까? 빨간색 부분이 x축 위의 부분이잖아요. 0보다 큰 부분. 이렇게 가려면 x가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즉 x가 어때야 되냐면 알파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아야 하는 거야. 얘는요. 빨간색 부분 요 부분도 있잖아. 그러면 y가 이렇게 올라가면 x는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즉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가 되는 겁니다. 납득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는요. 0보다 작아지려면 어느 부분이야? x축보다 밑에 부분은 이만큼이죠.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으로 가려면 알파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요. 베타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뭐 뭐라고요? 화장실 뭐 안돼. 이거 다 듣고 가. 다 알아 이거? 자, 0보다 크거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맨 처음에 첫 번째 거랑 비슷할 텐데 뭐만 들어가면 되겠어? 알파에다가 뭐만 들어가면 되겠어? 등호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밑에 거는 마찬가지로 얘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두 번째 거에 등호 들어가면 되겠네.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0보다 크면 x축 윗부분, 0보다 작으면 x축 아랫부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얘는요. 이 d가 0일 케이스 하나의 점에서 만날 때 볼 건데요. 첫 번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얘들아 봐봐. 이 이차함수에서 x축보다 윗부분은 누가 있어요? 언뜻 보면 다인 것처럼 보이죠? 뭐 실수 전체 하는데? 아니야. 왜? 정확히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잖아. 그쵸? 여기가 어디야 x가? 알파죠? 그럼 얘 방정식 이 부등식의 해는 뭐만 빼면 되겠어? 실수 전체에서 알파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요 x가 알파가 아닌 실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알파를 제외한 실수. 자, 두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가 0보다 작으려면 x축 아래 부분을 봐야 되죠. 근데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인 부분이 있어요? 채원아 있어? 어디야? 없죠? 이 부등식은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우리 여기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축도 포함이죠. 그러면은 요 부등식의 해는 뭐겠어? 이 0보다 큰 부분에다가 알파까지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요? 아연아, 이 이차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x축보다 같거나 밑에 있는 부분 어디예요? 그쵸? 알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x가 알파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오히려 쉽다, 그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부분. 채원아, 0보다 큰 부분 어디야? 모든 실수라고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0보다 작은 부분은요? 없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똑같이 모든 실수. 0보다 작은 부분은요? 작거나 같은 부분은요? 마찬가지로 해가 없겠네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크다 할 때 알파 베타를 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알파랑 베타는 이차함수의 x 절편이죠. 이차함수의 x 절편은 방정식의 뭐야? 해야. 그럼 해를 구하려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무 넓게 썼다. 이차함수 아니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근데
A는 뭐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파와 베타를 구해야 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게 뭐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알파 베타 구하려면 당연히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뭐 x축 위, x축 아래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을 하실 거냐면은 자 A가 양수인 기준에서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기준에서 얘가 0보다 크죠? 크면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파랑 베타를 찍고 어떻게 돼야 될까? 크니까 벌어진다라고 생각합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0보다 크니까 알파랑 베타를 찍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면 얘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서 0보다 작아질 건데요. 크니까 벌어졌어. 그러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아진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알파랑 베타를 찍고 모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오케이? 앞으로 저 문제 이렇게 풀 겁니다. 크면 어떻게 되고 0보다 크면 벌어지고 0보다 작으면 모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는 조금 그냥 뭐 외운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A가 어떨 때? 0보다 클 때.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안 해도 되냐? 의미 없어요. 0보다 작으면은 그냥 양면에 마이너스 적당히 곱해서 바꿔주면 그만이야. 그쵸? 네, 그러세요.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설명하면은 오늘 할 2차 부등식은 끝입니다.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할 거예요. 야, 그러면 시간 좀 남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개념 문제 있죠?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